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5단원 세포 분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 정자라든지 난자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때는 이제 염색체의 수가 인간이 이제 세포 하나당 46개가 되는데 그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요 23개밖에 안 됩니다. 절반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포 분열을 우리는 또 감수 분열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것도 세포 분열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간기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DNA가 이제 복제되는 시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간기는요. 그래서 이제 DNA가 더블로 이제 복제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총 2번을 이제 분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이제 하나를 할 거고, 이쪽에다가도 이제 한번 또 분열을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 체세포 분열이랑 비슷해요. 간기 다음에 이제 전기라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핵막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추사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조금 생식세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상동 염색체가요.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를 좀 띠게 돼요. 전기 때.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가 염색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가 염색체. 얘네들이 이제 붙어있는 모양을 우리는 이제 이가 염색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중기 가겠습니다. 중기 때는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에 정렬이 돼요. 지금 선생님이 2개밖에 안 그렸지만 이제 여러 개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그 다음에 이제 방추사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잡아 당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르륵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염색체가 이렇게 쭈르륵 가운데에 좀 이렇게 쭉 더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뭡니까? 이제 후기가 되겠죠, 그쵸? 후기 때는요,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염색 분체는 뭐죠? 여기서 이제 또 여기 복제된 거, 얘네 둘을 염색 분체라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붙어 있는 형태는 또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염색체에 들어가는 용어가 많죠? 자, 어쨌든 간에 후기 때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네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답변을 이제 하셔야 되냐면은, 요걸 보고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게 벌써부터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 활용상 이제 말기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은 같이 좀 써볼게요. 말기 거쳐서 세포질이 분열을 하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분리돼가지고 완전히 뜯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2개의 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것들은 다시 이제 염색사 형태로 이렇게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자, 요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뭔가 한번 쭉 분열이 한번 끝마쳤는데, 요때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감수 1 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수 1 분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시 염색체의 형태만 좀 그려보면은요. 일단은 요렇게 생긴 게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하겠죠. 여기에 요렇게 생긴 게 존재를 하겠죠. 그쵸? 우리가 개수만 아니 좀 형태만 좀 그려본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개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를 셀 때는 여기 가운데에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가운데 여기 동그란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염색체를 이제 세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염색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염색체가 2개가 있죠, 그렇죠?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2개예요. 그런데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염색체 수가 세포 하나당 하나가 됩니다. 세포 하나당 하나가 돼요. 염색체가 2개였다가 하나가 되었어요.
인간이라면은 46개였다가 23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염색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수 분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요 과정이 이제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라인까지를 우리가 감수 1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요게 더 반복이 되는데요. 요렇게 이제 말기미 세포질 분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제2분열이 시작이 돼요. 감수 2분열 미리 좀 써볼까요? 감수 2분열. 감수 2분열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감수 2분열을 할 때는요, 얘네들이 다시 이제 간기를 거쳐서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시 전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전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두 개가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비슷해요. 전기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이렇게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고 방추사가 보이게 됩니다. 방추사는 좀 이번에 위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전기지만 얘는 감수 1분열 전기고요. 얘는 감수 2분열 전기입니다. 그렇게도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기가 돼요. 요것은 이제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제 방추사 여기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요렇게 정렬을 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요. 좀 요렇게 뜯을 거예요. 요렇게 뜯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추사가 요렇게 이제 슬을 잘라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이제 생각하기로 제가 하나만 그렸지만 요쪽으로 쭉 요렇게 되게 많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후기 때는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후기 때 떨어지는데 요렇게 떨어집니다. 요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런 식으로 있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잡아 지금 당기는 요런 식입니다. 요때도 이제 똑같은 이제 후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차이점이 여기서는 이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다면은 여기서는 뭐가 분리가 된 거예요? 예, 염색 둔체라 그랬습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염색 둔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알았죠? 염색 둔체가 분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수 1분열 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요. 감수 2분열 후기에서는 염색 둔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도 이제 한번 해서볼까요? 말기미 세포질 분열 이렇게 좀 한번 써보시면은요.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요거 좀 공간을 내가 너무 요쪽에 썼네요. 감수제 2분열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몇 개? 네, 4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4개가 쭉 생기고 이렇게 처음에는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씩 있겠죠. 그렇죠? 염색체가 하나씩 있고 곧 얘네들은 다시 또 염색사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때를 감수 몇 분열이라고 한다고요? 감수 2분열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DNA가 복제되는 시간이 가장 긴 간기라는 시간을 거쳐야 한 번 거치고 바로 감수 1분열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미 세포질 분열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감수 1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또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및 세포질 분열을 거쳐서 감수 2분열 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세포가 하나였었는데 요놈이 몇 개가 됐습니까? 1, 2, 3, 4 4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처음에 세포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모세포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생겨난 것들을 우리가 딸세포다라고 부르게 되죠. 이 딸세포는 총 4개가 생겼다. 그리고 시작과 끝만 보시면은 처음에 염색체는 몇 개? 세포 하나당이에요. 세포 하나당 2개였는데 결과적으로 세포 하나당 1개가 됐어요. 2개가 1개가 됐죠. 그렇죠? 감소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인간은 다시 한번 46개였다면은 23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땡이 된 거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반띵이 됐어요? 예, 요때부터 반띵이 된 거죠. 그렇죠? 요때 이제 반띵이 된 거다. 라는 거 뭐 그림 보시면서 숫자 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이 감수 1분열 전기와 중기 때는요 상동 염색체가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가 관측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감수 1분열 후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요. 감수 2분열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결국엔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자나 난자가 되는 것인데요. 왜 감수 분열을 할까요? 예, 그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요. 저는 염색체가 몇 개죠? 46개입니다. 사람이니까요. 46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도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46개겠죠. 엄마도 몇 개겠습니까? 46개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그대로 주면은 만약에 아빠도 46개 주고 엄마도 46개 주면은 그러면은 요 아이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요 아이는 합쳐가지고 92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아빠, 엄마로부터 각각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23개씩만 생식세포에 주고 그 생식세포가 다시 결합을 해서 46개라는 또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즉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염색체의 수가 자손에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감수 분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대를 거듭해도 똑같은 이제 46개를 가진 인간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감수 분열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점까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파트가 은근히 조금 문제 볼 때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뜸 그냥 이런 그림 하나 쭉 주고 이게 뭐 감수 1분열 후기냐 중기냐 뭐 감수 2분열 뭐 중기냐 후기냐 뭐 그냥 이런 거를 알아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에 있는 그림까지 섞여서 보기에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 과정과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있는 요 그림들을 눈도장을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태구나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